자, 볼튼이 얼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면 그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북한이 또 자기들 내부에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탄도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면 그게 뭔 문제냐라는 식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작은 것 좀 쐈다고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일본에 가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베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어제 3시간의 회담을 했는데, 트럼프와 아베가 3박 4일간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의견이 불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왜 저러나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또 하나는 미국의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가 22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바이든이 지금 가장 유력하고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하고의 양자 대결에서도 좀 많이 아직은 앞서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고 바이든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바이든을 IQ가 낮은 바보라고 비하를 한 북한의 혹평에 동의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일본에서 아베 만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 대한 북한의 혹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북한이 남의 나라의 주요 정치인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트럼프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놓고 외국 독재자 편을 드느냐는 언론의 지적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조 바이든을 낮은 IQ를 가진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아마도 그의 기록을 근거로 말했을 거다. 나는 그것에 동의한다고 아베를 앉혀놓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 사람도 뻔뻔한 건지 어떨 때는 좀 비정상적인 인물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어디서 이제 북한이 바이든을 비판했는가 하면, 바이든이 지난 21일 푸틴과 김정은을 묶어서 독재자와 폭군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바이든을 IQ 낮은 바보, 초보적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느냐를 놓고 편을 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바이든이 재앙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의원들조차도 트럼프가 이런 류의 발언, 즉 북한의 최근 미사일의 발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내며, 트럼프하고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북한 등 적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트럼프에게 아첨하고 그의 정적을 욕보이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맹을 위협하여 미국 국민을 살해해도 원배를 이야기하겠죠. 괜찮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계속해서 김정은의 말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은 아첨하는 독재자들에게 스스로 내가 타켓이다라고 갖다 바치는 격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트럼프의 발언에 비난을 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심지어
조니 언스터 공화당 상원의원조차도 CNN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은 위협이라며 북한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트럼프의 마음은 알겠지만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고, 공화당의 애덤 킬징어 하원 의원도 트위터에 현충일 맞이해서 독재자를 칭송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27일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현충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각 언론에 보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가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있다가 영고가 딸이 있는데 딸이 3,600km 떨어진 데서 산대요. 몸이 불편해서 못 오게 돼서 이 돌아가신 분을 이제 이 묘지 측에서 그냥 알아서 장례를 지내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측에서 지역에 각종 SNS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가 숨졌는데 그의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다. 가족도 지금 못 오게 됐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역 방송에서 자, 참전 용사가 내일 장례식이 열리는데 올 사람이 없다 하니 미국의 그 오토바이 헐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는 쪽들 있죠. 그 사람들의 상당수도 또 참전 용사입니다. 그런 사람 모임부터 비롯해서 그냥 당일날 장례식 당일날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장례식 끝나고 2시간 뒤에야 이 묘지를 참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리무진에 오토바이 수십 대에 운구가 호위되고 백파이프 음악이 연주되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유족이 아무도 못 오는데 수천 명의 미국 시민들이 휴일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생전에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쓸쓸히 죽어간 그 요양병원에서 죽어간 이 병사의 노병사의 장례식 날 이렇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현충일을 바라보는 미국의 정서가 이렇는데 트럼프가 이 말을 해도 너무한 말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왜 저런 말들을 계속하느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쐈는데 신경도 안 쓴다. 아주 그냥 나홀로 평가인 거죠. 심지어 아베조차도 회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걸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트럼프는 나의 보좌진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 볼턴을 지칭해서 말한 겁니다. 나는 다르게 본다. 대통령이 NSC 안보 보좌관을 떡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발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이 관심을 받으려고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되고 난 뒤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는 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비핵화에 합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의 발언 배경에 대해 이 폴리티코 잡지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동맹국가 심지어 보좌진으로부터도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이런 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트럼프가 자신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성공적이라는 걸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이게 하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와 아베가 찰떡궁합인데 일부 북한 문제에서 균열이 발생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내에요. 아직도 제가 트럼프를 나무란다고 저보고 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터뽕 환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저러는 것도 트럼프의 위대함이고 다 계산된 수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쯤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볼 때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요, 종교적으로도 좀 경사되어 있지 않나,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도요, 하는 거 봐가면서 하죠. 제가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는, 서민들한테는 나름 옳은 방향을 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지요. 제가 트럼프를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 하지요. 그렇지만 한국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그거는
변함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트럼프가 내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뭐 좀 낫다 어쩐다 하니까 트럼프 지지가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가 욕심을 낸다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 상당수가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고 돌아서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 트럼프 지지층의 균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트럼프를 찍었던 주요한 주인 펜실바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 주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고 한 달 사이에 폭스뉴스와 퀴니피엑 대학이 같이 실시한 폭스뉴스입니다. 트럼프가 그리 좋아하는 거기에 트럼프를 다시 찍지 않을 거다 또는 찍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 50%가 넘었었고 트럼프를 다시 지지할 것이라는 말이 38%밖에 안 됐습니다. 또 폭스뉴스 조사의 경우 아마도 혹은 결정적으로 트럼프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54%가 됐고 퀴니피엑 대 조사에서는 52%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 했고 33%는 트럼프를 다시 지지하겠다 했고 13%는 트럼프 지지를 고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고착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요. 2016년에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부정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지지 평균은 43, 트럼프 반대는 53.6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민주당에서 좀 제대로 된 후보만 내면 트럼프가 쉽지 않을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행동들을 자신의 대선의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북한 문제도 철저하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뻔연히 한국의 석탄 밀수와 그리고 정제유 밀 반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나 해군, 해경 등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방조무기나거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한국이 뒤로라도 북한을 좀 줘서 북한을 달래는 부분이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또 어떤 행태로든 대화라는 부분의 판을 근본적으로 엎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트럼프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나 다행이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의 우방인 캐나다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면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근해에 항공기와 함정을 투입한다고, 추가로 투입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작년 4월,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해상 초계기를 파병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해군 호위함, 레지나함, 해상 보급함, 아스테릭스함 등을 지금 일본 근해와 동중국해에 파견한다는 겁니다. 자, 캐나다는 작년 10월에도 호위함 캘거리함과 해상 보급함 아스테릭스함을 파견했는데요. 지금 미, 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7개국이 비행기와 해상 초계기와 함정 등을 파견해서 지금 북한의 불법 함정이나 밀수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는 10개의 대북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브링크 액트라고 불리우는 이 안건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매우 강력한 이런 대북 제재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브링크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그야말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주 쉽게 내려줄 수 있고, 심지어 유류 거래와 같은 대북 이런 검수 조치를 위반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피파이어니어호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선박을 보유한 회사에 대출해준 한국의 은행들, 자, 이 다운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에 선박 담보 대출을 해준 한국의 은행이, 국책은행이 한 군데가 26억 7,300만 원, 그리고 지방은행이 하나가 43억 9,900만 원, 시중은행 하나가 16억 8,300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우리들 병원에 연계되어 있는 그 은행이라고 지금 한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1일 날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과 관련되는 국제간첩단을 체포하라 집회를 할 때 우리들 병원 문제도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산업은행 앞에 가서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문재인의 고향은행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행들에게 저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내려줘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은행들이 왜 대출을 해줬는지, 북한의 지금 밀무역에, 그러니까 이 정제유 불법 환적에 관련된 이런 선사에 왜 해줬는지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해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갖다 놓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려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미국 의회도 설득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이제 핵탄두를 탑재하는 해상순항미사일을 이렇게 가지고 그걸 이제 호위함이나 구축함 등에 실어서 근교를 떠돌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핵 억제 정력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이 ICBM이나 이런 걸로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핵 억대 핵으로 견제하면서 핵 우산을 하겠다. 보호해 주겠다. 또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던 대로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IRBM이나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하면 되지 왜 새삼스럽게 해상순항미사일을 핵을 탑재해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했던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북한이 한 발을 쏘았을 때 곧바로 평양이 다 날아가 버리도록 만들어야 될 건데, 미국에서 쏘거나 잠수함이 쏘는 부분에서 잠수함이 멀리가 있으면 그게 이제 날아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한국은 짧은, 지금 이번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데다가 핵을 탑재해서 쏘게 되면 다 맞아버리는 거, 한국이 끝나버린 뒤에 미국이 보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해상순항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해서 이렇게 하겠다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순항 미사일이 전술 핵무기가 아니지만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동북아 지역에 핵 확장 억지력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해석될 수 있고, 해안으로 미사일이 지금 오고 있는지를 북한이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최고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발언은 그러면 한국의 주변에 상시 배를 띄워 가지고 순찰함처럼 그 배에 이 핵 탑재
순항 미사일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냐, 이 문제에서는 또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이고 말로 봐서는 가장 쉽게 큰 부담이 들지 않으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의심스러워하는 핵 확장 억지력을 갖다가 해구산을 어떻게 한국과 일본에 해줄 거냐라는 부분을 이걸로 해줄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육지에 땅에 있으나 전술핵이 아니면 한국 주변에 배에 있으나 무슨 상관이냐는 건데, 근데 상관이 있지요. 육지에 창고 안에 땅에 들어있으면 꺼내서 쏘면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바다에 있으면 배가 항상 같은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과연 동일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지금 미국이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동해 바다에 미국의 구축함을 항상 몇 척을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서 항상 핵을 탑재하도록 해서 여차하면 쏘도록 하겠다. 그 부분을 분명히 미국이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의 저런 발언들은요, 매우 위험해서 아마 선거가 갈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트럼프가 엊그제도 동아일보에 텃밭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 농촌 지역과 러스트 벨트 지역이 흔들리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또 결과에 피해보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트럼프의 트윗 영향력이 예전같이 않아서 트윗의 공감 비율이 과거는 0.55%였는데 지금 0.16%로 줄어들었다. 너무 자주 너무 세게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별로 지금 대선에 이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북한이 아마 올 연말쯤 미국의 대선 추이를 아마 미국의 정치 평론가보다도 북한이 더 깊게 분석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트럼프가 아주 어려워져서 대선에 이대로 계속 갈 수 있겠는가 하는 타이밍이 될 때 북한이 아마 트럼프에게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그냥 아예 북한과 관련 없이 잘 나가버리거나 아예 너무 못 나가서 빨리 탈락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한국이 내년 총선에서 북한발 변수가 안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나빠지는 현상이 연말까지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